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일인데, 당시에 익명으로 어딘가에 글을 올리고도 싶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멀쩡하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좀 적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글을 쓰지 않고 이곳을 택한 이유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유 없이 험담을 뱉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엠마TV에 제 이야기가 읽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는 지금 30이고요. 제가 23살 때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나름 좋은 경험이었고 위험할 뻔한 일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 덕분에 잘 해결하고 그만큼 인생 친구들도 생겼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워킹홀리데이는 한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했는데 당시 저는 호텔 청소 일을 하다가 뉴질랜드의 한 어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한국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 노력했고 한국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영어를 늘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최선이었죠. 뉴질랜드 현지인 북클럽에 2곳 정도 가입해서 영어 원문 책을 읽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토론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간 어학원은 대학 입시와 비슷한 IELTS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일반 어학원보다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 오는 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오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제가 원하는 시험 점수도 받은 후에 한국에 들어와 열심히 준비를 한 후 모두가 잘 아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까워진 아까 말했던 IELTS 시험 대비반에서 만났던 오빠와 연락을 유지하고 자주 만나다가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고 저도 나쁘지 않아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연애하기 시작한 게 26살 정도였죠. 당시 그 오빠는 29살이었고요. 집에서 결혼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연애하고 8개월 정도 있을 때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알수록 좋은 남자라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주변에서 특히 저희 이모가 꼭 집안 환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결혼할 때가 돼서 파악하려고 하면 봐야 할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콩깍지가 있지만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도 가정도 알아보는 게 좋다고요. 남자친구는 잘 웃는 편이었지만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고 사실 화를 내는 것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이모는 저랑 9살 차이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몇 년간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이모를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이모 말씀은 화를 일부러 내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어떨 땐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꼭 아는 것도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원래 화를 안 낼 수도 있지만 혹여 그렇게 모르고 또라이를 만날 수 있다 하셨죠. 이모가 이렇게 확실히 해두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커플이 술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가끔 친구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몇 잔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사실 귀엽기도 했는데 귀를 기울여 봤더니 혼자 쌍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게 싸가지 없다. 까분다? 너 조심해라. 미친 X. 이런 욕이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벽에다 대고 한다거나 혼자 손가락을 만지며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이고 욕을 한다는 거. 그것도 술 기운에 하는 실수로 그렇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다른 이야기로 조금 빠졌는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이모는 좋은 기회니까 가서 예의 바르게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건 찬성인데 이상하다 싶은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기지 말라고
잘 보고 생각하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는 남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저. 남자친구네 집은 생각보다 부자였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곳이었어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집 같았어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그동안 남자친구가 자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집안일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 집은 금수저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의리의리한 집안은 아니지만 나름 제가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감사하며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자친구 부모님은 말수가 적은 편이셨어요. 아예 가족 자체가 말이 많은 분들이 아니셨죠. 남자친구 아버지는 산부인과 원장님이시고 어머니는 지방대학교 교수님이셨고 남편 형 또한 산부인과 의사고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있지만 조금 준비를 한 후에 지인들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했어요. 완벽한 사자 가문. 제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일단 너무 놀랬어요. 남자친구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한 말썽꾸러기 막내 위치에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이러한 가족 사정을 저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나름 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귀뜸이라도 해주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유학을 다녀왔다고 물어보셨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 형이 의미를 알 수 없게 실실 웃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은 더욱더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우리 막내 잘 받아준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며칠에 한 번씩 하나?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뭘 하냐는 거지? 데이트를 말하는 건가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엄마, 그건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당황했지만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죠.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슬쩍이라도 가족 이야기를 좀 해주지. 전혀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내 기분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 자기 가족 배경을 알면 진심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본인은 본인 배경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하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지는 남자친구의 말. 너 아빠 병원 언제 갈래? 괜찮은 날짜를 말해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본인 병원에서 직접 제 검사를 하고 싶었다고 하셨대요. 자궁이 건강한지, 일단 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전에 건강검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런 의미가 갖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건강한지가 궁금하시면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 했더니 그 뜻은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제 자궁 상태를 보셔야겠다고. 그래야 마음이 놓이겠다 하시면서요. 젊은 나이 아가씨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르니까 보기가 좋은데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고. 많은 여자들을 진료해봤지만 보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대요. 아빠를 남자로 보지를 말래요. 아니, 남자 의사에게 산부인과 진료 받는 것도 솔직히 유쾌하지 않는 건 사실인데 남자친구 아빠는 좀 많이 꺼려진다. 오빠가 알아서 잘 설명드리라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저였고 분명 수치스러운 생각이 든 자리임에도 어떤 사과는커녕 연락 두절이라. 내가 무엇을 실수한 건가 생각이 들었다가 걱정도 돼서 문자를 남겼어요. 내가 실수를 한 거냐? 연락 기다린다 했지요. 그날 저녁에 많이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도 그딴 여자였냐? 하긴 뉴질랜드에서도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에 그것도 그 반에 들어온 것도 고득점 목표 반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상했는데 호텔에서 일하다가 왔다는 게 너가 그런 여자인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빠가 다른 거 바랬냐? 왜 굳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냐? 그거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까짓거 우리 아빠 앞에서 다리 한번 쩍 벌리고 단 몇 분 검사받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애를 잘 낳을 수 있는지 보고 혹시나 수술한 흔적이 있는지 보고 음탕하게 살았는지 대충이라도 보려고 하시는 거다.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의혹을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너가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고 게다가 그걸 나더러 아빠한테 이야기 잘 하라고 하면서 그거는 비겁하다 하네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사실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전화기만 한참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내가 만난 남자친구가 맞는지, 그리고 계속 중얼거리며 욕을 하길래 전화 그냥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근데 진짜 11시쯤 문자가 온 거예요. 어제 자기가 완전히 취해서 나한테 전화한 기억만 나고 필름이 끊겼다고. 자기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니냐. 그리고 생리통은 어떠냐. 매달 아파만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자기랑 같이 아빠 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제가 생리하는 날짜를 남자친구가 알고 있거든요. 생리통이 있다가도 없고 있을 땐 간혹 약을 먹기도 했던 걸 남자친구가 알아요. 전날 전화한 내용과 문자 내용,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아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같이 가자. 분명 자기 아빠요. 그런 내용인 거죠.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남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저녁에 만났어요. 미친 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헤어질 것을 예상하게 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간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났죠. 진짜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많이 힘들었네요. 만나서 솔직히 말해달라 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용을 정리하자면 내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안 되겠냐 물었는데 그렇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본인 형에게 받으라네요. 아버지는 너무 아저씨라 싫은 게 이해가 된다고. 이게 늙고 젊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또 물어본 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이냐 했는데 제가 가끔 배란일쯤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남자친구의 잠자리를 피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말하고 알고 계셨던 그분이 본인 아들 욕구를 며칠에 한 번씩 풀어주냐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사실 뭐라고 따지기도 싫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더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헤어지는 이유를 말하면 설득하려 할 것이고 설득이 안 되겠지만 혹시 설득이 돼서 계속 얽히게 되면 저는 과연 저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오빠에게 조금씩 질려가던 중에 집에 방문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다. 오늘이 오빠를 만나는 마지막이다 하고 정리하고 나와서 이모에게 찾아가 그렇게 울었네요. 머리는 정리가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그랬나 봐요. 남자친구가 여러 차례 찾아오긴 했지만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이모가 가서 몇 마디 했지요. 무슨 말을 어떻게 이모가 했는지. 그 뒤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달려 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속이 시원할 줄 알았죠. 저도 참 많이 울고 힘들어 했네요. 내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의 실체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요. 지금은 헤어지고 시간이 꽤 지났지만 후유증이 심한지 제가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네요. 비혼주의를 가장한 솔로죠. 얼마 전 친구가 임신해서 병원에 간다 해서 우연히 물어보니까 전 남자친구 아버지 병원을 말하더라고요. 거기 원장님한테 진료받냐고 했더니 그곳은 불법 시술 그리고 성추행으로 떠들썩하다가 결국 병원 주인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 시점을 계산해보니까 저랑 헤어지고 반년도 안 된 시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멀리서 그 가족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의사로서 제가 걱정된 거라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 남자친구의 술기운에서 나오는 말들, 남자친구 엄마의 말, 그 어떤 것도 저를 배려한 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할게요. 미련은 없지만 아직도 유쾌하지 않는 기억이고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모 말처럼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과 가족을 유심히 보는 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날 되세요. 모두 행복하시고요. 네, 쓰니, 옛 기억이지만 아픈 기억인데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헤어지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별의 이유도 충분했지만 정상이 아니다 판단했을 때 마음이 아파도 바로 딱 잘라내서 마무리하는 용기가 대단하세요. 판단을 빨리 잘하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만약 쓰니를 설득하고 타협했다 하더라도 엮이면 안 되는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사람을 잘 믿지 못하셔서 솔로라고 하셨죠? 쓰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언젠가 다시 찾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